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애터미에서 나오는 애터미 이너 콜라겐이라고 이렇게 먹는 콜라겐이에요. 맛도 좋고 효과도 좋은 거 다 느끼시고 계실 텐데 좀 자세하게 어떤 게 들어있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서 또 한두 개, 몇 가지 생각나는 거는 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밖에 나가서 한번 그냥 공부하는 시간을 다 막 이러고 있는데요. 쓰려고. 저도 이거 예전에 해놔가지고요. 이제 어제 또 보긴 봤는데, 좀, 이게 집에서 혼자 찍을 때는요, 엄청 많이 잘라내요. 막 편집을 엄청 하고,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막 잘라내가지고 그렇게 완성이 된 거라, 이제 여기서는 막 좀 중간중간에 좀 이상한 말들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너 콜라겐이 이제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이거든요. 근데 진짜 흡수가 잘 되는지 아니면은 함유량은 얼마인지 또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 또 건강기능 정상적인 건강기능 식품인지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거를 다 봐야지 우리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하잖아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이요. 우리 거는 제가요 어제 한자를요 엄청 연습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척척척척 이게 어자예요. 물고기 그러다가 한 번 더 써요. 착착착착.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물고기 비늘린 린이 이게 비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물고기 물고기 비늘 네, 어린.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랬죠. 뭔가 이렇게 어린 재료를 썼나? 이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소비자들은. 근데 물고기 비늘린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물고기 비늘? 우리 왜 저기 이렇게 칼로 해보면 딱딱하잖아요. 저기 무슨 콜라겐이 물렁물렁한데? 그게 어떻게 저기랑 콜라겐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딱딱한 비늘, 이 바깥에는 딱딱한 게 이게 무기질로 되어 있어서 딱딱한데요. 얘도 이 안에 그 심층 부분이 있잖아요. 그 속 부분. 그 속에 있는 부분은요. 콜라겐이 40%에서 70%인가? 40%도 아니요. 70도 아니에요. 40%에서 90% 가까이 이 속에 있는 건 그걸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늘로 가지고 이 콜라겐을 거기서 이제 빼내는 거를 하는 거예요. 콜라겐하고 무기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뼈에도요, 콜라겐이 27%, 그 다음에 무기질이 65%, 사람의 뼈는 그 반대, 콜라겐이 27%, 저런 무기질 같은 게 65%, 뭐 칼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 이게 뭐, 여기게 왜 좋아? 이제 좋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을 쓴 이유가.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 속에 피부 세포와,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동일한 구조가 같대요. 얘랑 사람이랑 물고기 비늘이랑 어떻게 같냐면은 콜라겐은요 종류가 있대요.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누는데 1형이요. 우리 사람 몸에 이 1형으로 거의 90% 이상이 존재를 한대요. 우리 몸에서. 근데 이 물고기 비늘 있죠. 이것도요 거의 절반 이상이 이 1형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도 그 1형, 어린도 거의 대부분이 1형.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궁합이 쫙 맞아서 저거를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어린 물고기 비늘 속에 단백질 그 분자들이 막 운동을 하는데요. 그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온도가 37도래요. 이 어린 속에 있는 단백질 분자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가 37도인데 우리 사람은 몇 도예요? 체온이? 36.5도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속에 있는 이게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서 아주 제일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온도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궁합이 착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가 잘 되는 거죠.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비늘을 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어린으로 만들어서까지만 얘기하는데 어린에다가 우리 속에 그 구조와 같다네, 그냥 구조와 같다네 그래도 돼요. 구조와 같다네. 그리고 이거 여기 단백질 분자 온도가 37도에서 활발한데 우리 사람 몸하고 똑같아서 이게 아주 착 들어오면 아주 흡수가 잘 되고 아주 쏙쏙 잘 들어오고 잘 활발하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영향을 나타낸다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유랑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여기는 지우고 함유량은요 한 병 안에 3270mg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게 이제 3g하고 비슷한 3g 좀 넘는데 이게요 어린의 콜라겐 펩타이드가 3270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양이 우리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양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저분자 PC 콜라겐 펩타이드가 요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분자가 작다, 그죠? PC 물고기, 콜라겐, 펩타이드. 근데 펩타이드가 좀 궁금하잖아요. 펩타이드가 이제 제가 저번에 뭘 할 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고기를 먹어요. 이렇게 고기 덩어리 자체는 이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먹잖아요. 근데 단백질은요 엄청 많은 이 아미노산들이 막 엄청 많이 모여있는 게 이게 단백질이래요. 단백질. 근데 그게 우리 이제 위장에 들어가면요 우리 위건강 데일리 케어 할 때 했었죠. 펩신이라는 성분이 나왔고 이거를요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잘라놓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위장에서 또 그거를 고기 덩어리 단백질을 또 잘라요. 자른 다음에 이제 소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개씩 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요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사실은 요 사이에 십이지장에서도 또 이렇게 2개씩, 3개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는 하는데 그런 다음에 진짜 소장에 가면 한 개씩 똑똑 떨어뜨려 놔야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게 아미노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난 여기서 그냥 우리 몸으로 휙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혈관을 타고 피를 가가지고 또 이거를 또 무슨 과정을 거쳐갖고 이게 이제 콜라겐 단백질로 변해갖고 우리 몸에 진짜로 이제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게 소화가 된다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게 이제 대사가 돼서 합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성. 그러니까 이거는요 합성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막 단백질이 막 얽혀서 이 상태로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될까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해서 정말 한 개씩 똑똑똑 떨어져야지 이게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여기를 펩타이드라고 한대요. 펩타이드.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여기를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토막 쳐놓은 거잖아요. 툭툭툭툭툭. 그러니까 펩타이드라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짧게 나눠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 몸에 곳곳에 들어가서 이제 퍼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분자화를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분자를 작게 하기 위한 건데 만약에 고분자인 상태로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막 제대로 안 씻고 막 꿀떡꿀떡 남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우리 몸에 쌓여요.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 몸에 곳곳에 쌓이고 소화도 안 되고 오랫동안 우리 뱃속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 고기가 우리 몸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썩고 이상한 냄새도 섞이죠. 우리 몸속도 마찬가지겠죠. 더 심하면 심했지.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흡수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게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토막치는 일이 필요하냐면요. 이 콜라겐 구조가 엄청 단단하고 찔기돼요. 어디서 보니까 한 40kg 무게를 여기 올려놔도요 안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짠짠하고 탄탄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피부도 이것도 지탱을 하고 막 엄청 그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고 단단한 이 콜라겐 구조를 토막쳐서 탁탁탁 잘라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나와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여기에 부합한 거예요. 저분자 PC 콜라겐 펩타이드이고요. 또 인체 적용 시험, 이 원료에 대해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인체 시험 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건조한 피부 30대에서 60세 79명한테 이 한국 여인들한테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개선이 되었냐면은 눈가 주름 총 9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걸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요, 이게 눈가 주름, 또 피부 탄력, 피부 보습 이런 것들이 개선이 이제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고, 우리도 여기 보면은 이게 먼저 드신 분들이 막 이게 막 터져나갈 것 같이 탱탱하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바로는 못 느끼라도 꾸준히 드셔야 돼요. 건강식품 꾸준히 드시면은 정말 효과가 난대요. 그리고 식약처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인가, 진짜 있잖아요. 시중에 엄청 많은 그런 콜라겐들이 있는데 진짜로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하는 거는요, 실제로 된 거는 3.6% 밖에 없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면요, 시중에 보통 엄청 많은 것들 뭐냐, 기타 가공류, 혼합 음료, 기타 식품, 주스류 막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더 맛있는 거를 썼고, 진짜 비싸니까 사실은 조금밖에 안 넣고 다른 부원료를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밖에 인정이 안 돼갖고 진짜 건강기능식품은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건강기능식품 그 마크를 획득한 그거고요. 또 이게 개별 인정형, 우리 유명한 개별 인정형 원료로 2019년도에 인정을 받았어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요. 우리 제품 중에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이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맞아, 해모힘이 건강기능식품이고, 또 소포라키, 또 아마 모이차 원료 아닌가? 그리고 하여튼 몇 가지가 있어요. 석류미도 개별 인정형이래요. 근데 그 개별 인정형이 있고 그 식약처에서는 고시형이 있대요. 근데 고시형은 뭐냐면 그냥 기존에 이 틀이 있어요. 1탈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부합만 하면 통과를 하는 거겠죠. 홍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원래 있었던 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로 이런 고시형인데 거기에 부합만 하면은 다 이 기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해모임 같은 거는 이제 세상에 둘도 없는 게 새로 신물질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어떤 기준에 돼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원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증명을 하자니 무슨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받으려면요,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임상실험을 하고 동물로도 임상실험을 하고, 그게 꼭 들어가야 돼요. 개별 인정형은 사람으로 인한 임상실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해모임 같은 것도 임상실험하고 석류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개별 인정형 원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요 인정을 받았어요. 식약처에서. 뭐냐면 첫 번째가 피부 보습하고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의 도움, 이 두 가지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뭔가 약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 이너콜라겐이요, 흡수라는 단어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래요. 아무리 콜라겐이 많이 나도 거기다가 흡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대요, 마음대로. 근데 이것도 허가를 돼야 되나 봐요. 그거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보면 그 글귀 한글 한 글자가 다 허가를 맡은 그런 건데, 뭐 도움을 준다라고 써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해모임 같은 거 도움을 줄 수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이것도요, 흡수라는 단어, 뭐 이거 듣고 뭐 그냥 쉬운 말 같은데, 실제로는요, 이 글씨를 표기하는 거에도 굉장히 정말 까다로운 절차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이번에 이너콜라겐이 이렇게 흡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또 중요한 거 있죠. 나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싸다고. 그죠? 비싸다고 얘기하죠. 비싸다. 이게
이게 우리가 14병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병이기 때문에 여기 14일치, 2주일치거든요. 요게 34,800원이에요. 34,800원이고, 근데 이게 이제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홈쇼핑에서 보면은 막 1년치를 사면서 엄청 싸게 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34,800원 만약에 한 달이 되면은 이게 얼마예요? 거의 69,000원, 한 7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요. 그 진짜 유명한 연예인 여자분이 나와서 광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엄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랑 그것도 어린을 쓰고 이것도 쓰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가격이 얼마냐면요. 거기는 한 달치가 거의 11만 원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11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세일해가지고 8만 얼마에 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싸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게 한우를 지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거는요. 이게 이제 이게 뭐죠? 콜라겐의 그 크기를 갖고 달톤이라고 불러요. 달톤. 여기 아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달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거는요 500달톤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일반 식품 콜라겐은요 3000달톤이에요. 3000달톤. 그럼 이게 분자량이 큰 거예요. 그리고 막 3,000, 5,000 일반 달톤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 크고 우리 보통요 돼지 껍데기하고 닭발 먹으면 콜라겐 섭취한다고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분자량이 엄청 큰 거예요. 잘게 잘라놓은 게 아니라 분자량이 커가지고요. 그게 너무 굵어서 우리가 몸에 흡수가 몇 %, 되는지 아세요?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거요? 아니, 그 닭발이나 껍데기, 저기 돼지 껍데기나 닭발. 2%. 또 다른 학생. 0.2%. 0.2%? 아니 2%. 2%. 2%밖에 안 돼요. 진짜. 네. 그렇게 굵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도 그냥 다 배설되고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2%라도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굳이 그 닭발을 먹으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맛있어서. 맞다. 맛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거는요 500달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12달톤이에요. 512달톤이에요. 그래서 흡수율이 몇 %인지 아세요? 이 512달톤의 흡수율이 84%. 이렇게 높아요. 이게 저분자, 아까 여기 3번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분자 피시콜라겐 펩타이드화를 시키면 이렇게 흡수율이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몸 흡수가 잘 되는 거고, 또 비싼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약으로 된 거 많이 드시잖아요. 동그라미 편하고, 그죠? 동그라미로 된 게 있고, 두 번째가 젤리형으로 된 게 있고요. 세 번째가 가루로 된 게 있고, 4번 우리처럼 액체 형태로 된 게 있어요. 액상으로 된 게. 그러면은 이거에 이제 어떤 게 어떤 거를 보면요. 알약 형태는요. 알약 동그라미를 뭉치기 위해서 거기다가 다른 부형제를 집어넣는데요. 근데 그 부형제가 뭐 안 좋은 건 아니래요. 예를 들면 뭐 옥수수 전분이라든가 이런 먹을 것들로 하긴 하는데 그거를 동그라미를 뭉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자꾸 넣다 보면은 거기에 실제로 이 콜라겐의 함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함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엄청 싸지는 거예요. 함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싸지고 흡수율은요. 부형제가 섞어졌다 하면 흡수율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을 드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거기 알맹이를 만들자면 뭐 몸에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거기 부형제가 많이 들어가서 함량이 낮아. 그렇지만 굉장히 쌀 거예요. 근데 흡수가 좀 덜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젤리 형태가 있어요. 젤리는 일단 맛이 좋아요. 맛이 좋아. 근데 젤리도 당연히 맛있는 걸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함량이 낮아요. 이것도 가격이 싸요. 이런 젤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루로 된 게 있어요. 가루로 된 거는 이거는 함량이 높대요. 함량. 비린내가 많이 난대요. 비린내가. 가루를 또 타먹어야 되니까. 우리 거 여기 액체로 된 거는요. 뭐 어떤 면이 좋냐면 함량이 높아요. 고함량이고요. 흡수가 어떨까요? 물이니까 우리가 왜 물을 한 컵 마시면 우리 몸이 30초 안에 전신으로 다 퍼진대요. 흡수가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가격이 어떨까요? 비싸요. 가격이 비싸. 그래서 우리께 사람들이 얼핏 보면은 홈쇼핑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정말 뭐야 이거 7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거이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특징을 확실하게 해줘가지고요. 바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게끔 해줘야 된다. 요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맛은요. 내가 드셔볼게요. 드셔보시래요. 여보 보세요. 여보 보세요. 먹고 싶어요. 아우 뭐라 해야 되지? 새콤하면서 복숭아 향도 나면서 표정이 맛있는 표정이 아닌데. 얼굴에 여기 보톡스를 좀 맞아야 되겠어요. 아 이거 먹으면 되지.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다 잘라야 돼. 아우 햄버거 먹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햄버거 먹어. 아우 진짜 이 어린 여기에서 이게 했는데도 진짜 이런 맛을 내는 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믿고 드시면 돼요. 진짜 이 콜라겐은 보니까 우리 여기 사장님들 중에요. 콜라겐을 아예 한 달치는 한 박스 요거 보름치는 팔지도 않아. 팔지도 않아. 왜 팔지도 않냐면 기본 3달, 4달, 5달 이렇게 해서 엄청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그래. 한두 개 이렇게 먹고는 아유 뭐 탱탱해지는 느낌이 없네?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몇 개 먹어서는. 근데 계속 먹으면 이거는 좋아지는데 제가 그저께요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 집에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콜라겐도 좋아하고 락튬을 자기 스스로 사 먹은 거예요. 락튬을. 그래서 언니 나 락튬 먹고 있잖아. 그래서 어때? 그랬더니 있잖아 그거 꾸준히 먹으면 효과 본다? 나 효과 보잖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있잖아 그거 몇 번 먹어서 효과 한 개도 없어. 한 달까지는 락튬 효과 하나도 없어. 근데 한 달이 딱 지났는데요 진짜 자기가 잠을 잘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언니 어디 가서 꼭 이렇게 몇 번 먹고 말지 마. 몇 번 우리 한두 번 먹고는 그 다음날 안 못 자면 그냥 효과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꾸준히 이제 드시게 해야 되고요. 일단 맛에서 복숭아 농축액 들어있고요.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우리 맛있는 바나나. 우리 요번에 어린이용 홍삼이 나오잖아요. 키즈 홍삼. 여기에 홍삼에다가 여기다가 바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바나나. 이거를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홍삼을 만들었거든요. 애들 먹는 홍삼. 근데 우리 여기에도요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망고 들어있고요. 레몬 농축액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여기다 넣어놨고요. 여기다 또 우유 단백질도 넣어놨어요. 우유 단백질도 여기다 넣어놔가지고 요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부원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여기는 굉장히 좋은 부원료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히알루론산. 두 번째가 우리 엘라스틴. 엘라스틴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샴푸 이름. 우리 옛날에 엘라스틴 썼어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 맞아. 3번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4번 비타민 C. 요렇게 제일 중심이 되는 부원료들이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어요. 히알루론산하고 세라마이드, 엘라스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피부가 이렇게 요 맨 위에가 여기가 표피예요. 표피. 맨 위에가 표피. 맨 바깥에 이제 각질도 있는 거죠. 표피. 요 두 번째가 진피. 표피층, 진피층. 요 세 번째가 이렇게 내려가고 피하 지방. 요 맨 밑에가 근육. 요렇게 히알루론산하고 엘라스틴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요게 진피에 들어있어요. 여기 진피에. 그리고 세라마이드는요. 여기 위에 표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피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은 이게요.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레스 여기에 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기둥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콜라겐이에요. 이 진피에는 3가지. 첫 번째 콜라겐이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또 두 번째가
엘라스틴. 세 번째가 뭐죠? 히알루론산. 이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히알루론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히알루론산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수분인지 뭐 탄력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히알루론을 루잖아요. 이거를 수분으로 바꿔보세요. 히알수분산 해보세요. 히알루론산, 히알수분산, 히알수분산. 비슷하죠?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알루론산, 히알수분산 비슷하잖아요. 루가 수니까 그렇게 뭐 외울 건 없는데 우리는 제품 공부니까 한번 외워보자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틴? 이건 뭘 담당해요? 보습이요? 탄력이요? 뭐요? 틴을요? 너 하나 딱 붙여보세요. 엘라스틴, 엘라스탄, 엘라스탄. 엘라스틴은 탄력이에요. 수분. 이 히알루론산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기 무게, 자기 몸무게에 몇 배? 20배, 1000배나 많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게 히알루론산이래요. 그래서 완전히 얘는 천연 보습 인자. 완전히 보습하면 히알루론산. 우리 눈에도요, 히알루론산 뭐, 안약 눈에 이렇게 넣는 걸 보면은 히알루론산액 몇 프로 막 이런 거, 안약에도 본거 봤죠? 이것도 이제 건조해지니까 눈이. 그죠? 히알루론산. 그게 수분이에요, 수분. 천연 보습 인자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분을 잘 땡기고 자기한테 보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 이제 우리 피부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엘라스틴이 이제 탄력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스프링 역할로 얘네들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라스틴이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는 여기 위에 표피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표피에 들어있는 이 세라마이드는요, 우유 단백질에서 추출을 했대요. 우유 단백질 추출을 했는데 세포막, 이 바깥의 세포막에 여기서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증발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세라마이드래요. 우리 화장품에 세라마이드 많죠? 그걸 왜 여기 바르겠어요? 여기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세라마이드의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퀴즈 낼게요. 제 유튜브 동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아요.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 요 부분이 뭘까요?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 여기. 이게 그냥 지나쳐 듣다 보면은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요 사이. 요게 앱솔루트 셀렉티브 할 때도 얘기하고, 하여튼 예전에 콜라겐 할 때 뭐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표피 진피 사이. 오늘 외워요? 기저증. 기저층은 더 미치. 기저층도 맞는. 기저층은 이제 표피하고 진피 사이, 진피 가까이에 있는 게 여기 기저층이에요. 이 사이에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DJ. DJ 어디서 봤어요? 맞아요. 똑똑하셔요. DJ, Z가 아니고 DJ인데, 또 요것도 약자가 여기 뭐냐면 DJ 구간이라서, 우리 왜 앱솔루트 셀렉티브에 루핀 단백질 있죠? 루핀 꽃 단백질. 그 있잖아요. 4가지 소재. 식물성 EGF, 도루민, 요 요세미티 반려 추출물, 루핀 꽃 단백질 하면서 거기에 DJ 부분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전에는 막 듣다 보면 이게 이제 내가 기억을 안 하지만 오늘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영상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귀에 딱 들어올 거예요. DEJ가 어딘가 하면 표피 진피사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짠짠하고 여기에 이제 그런 콜라겐 뭐 이런 성분도 여기가 다 연결되니까 여기가 잘 되어야 우리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피부가 저절로 쭉쭉 다 이렇게 늘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DEJ를 강화시켜 주는 건데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칼슘 박사예요. 칼슘인데 뭐 쇼니라는 칼슘 의사인데 그분이 이래 그 제목이 그거예요. 콜라겐이 비타민 C와 만나서 사랑에 빠지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 정도로 콜라겐은 비타민 C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까 근데 콜라겐이 어떤 구조냐면요. 이렇게 세 가닥으로 꼬여져 있대요.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세 가닥이 이렇게 꼬여서 끝까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뭐 글리,
X, Y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근데 이 중간 게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콜라겐의 종류가 20가지로 나누어진대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콜라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꼬는 거 있잖아요. 이 꼬아지는 걸 잘 꼬아지는 게 하는 게 비타민 C래요. 비타민 C가 꼭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제대로 잘 꼬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꼬아지고 느슨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부실해지겠죠. 요거 하나하나가 요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3개가 이렇게 꼬여져가지고 콜라겐이 되는데 이거를 잘 꼬아지게 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여기 사장님 한 분이 텔레비에 이 비오틴이 콜라겐하고 먹으면 엄청 좋다고 꼭 먹어야 된다고 우리 사장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진짜 그게 텔레비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비타민 C하고 비오틴 이렇게 두 가지. 비타민 C도 이제 이것도 좋죠. 근데 비오틴이 뭐냐면요. 비타민 B군의 7번이에요. 비타민 B는요. B군이야. 왜 군이 붙어? 남잔가? 그게 아니라 B군은 여러 개 모여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타민 B 1번, B 2번, B 3번, B 5번, B 6번, B 7번, B 9번, 뭐 B 12번, 뭐 4, 6, 8. 우리 애터면은 비타민 B 컴플렉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B군은 우리가 보통 제품은 뭐가 들어있냐면요. B콤C, B콤C하고 아로나민 골드. 얘네 두 가지가 비타민 B군인 거예요. B가 뭐냐면 B고요. 콤은 군. C 여기다 뭐 C가 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B군하고 C가 들어있어. B군 C. 네, 우리 이제 비타민 B 7번. 요것만 따로 떼어놓은 게 비오틴이에요. 비오틴. 사실 비오틴 우리는 비오틴 이제 잘 몰랐는데 우리 애터면서 나와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피로 회복이에요. 피로 회복. 비타민 B군이 제일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피로 회복이에요. 비타민 C 아니에요? 맞아요. 비타민 C도 피로 회복도 되고 다 되는데 비타민 C는 키워드가 뭐냐면 노화 방지. 항산화, 노화 방지가 이게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다 되죠. 뭐 B도 노화 방지 되고 다 되고 C도 다 되는데 어쨌든 B군의 키워드가 피로 회복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이 B하고요. 얘네들 B, C 얘네들은 또 무기질. 여러분 무기질 미네랄 들어보셨죠? 네?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음에 무기질 이런 거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탄단지 여기 3대 영양소인데 이거는 열량을 내줘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힘을 내줘요. 이거는 4%, 9%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열을 내주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무기질이거든요. 비타민 무기질하고 또 비타민. 우리 왜 중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요. 5대 영양소가 뭐야? 탄단지,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세 개는 열량을 내줘요. 우리 몸에 힘을 내줘요. 근데 무기질하고 이 비타민은요. 힘을 내주는 게 아니라 얘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잘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얘네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네. 장작이 많기만 하면 뭐해요? 불쏘시개가 그러니까 타긴 타는데 거기다가 성냥 하나 탁 넣으면 어때요? 확 부스터 막 오르잖아요.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이거랑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없으면 진짜 뭐 내 몸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로 되기는 되겠지만 완전히 그냥 꽝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요거 콜라겐이 단백질 이런 것도 이런 거에다가 꼭 필요한 게 이 비타민 B의 대표인 이 비오틴하고 C하고 비오틴 비타민 B 7번이
이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콜라겐 안에 비오틴이 같이 들어있어. 얼마나 편해. 그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요. 그래서 콜라겐을 언제 먹으면 좋냐면요. 그 아침에 그냥 공복에, 공복에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흡수하니까 공복에 먹으면 또 되고요. 또 자기 전에 먹는 게 좋은데 자기 전에 바로 직전은 안 된대요. 바로 직전이 아니라 한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타민 B7번 만약 비오틴하고 같이 먹게 된다고 하면 이걸 같이 들은 걸 먹는다, 얘를 먹는다고 하면 비타민 B가 아까 피로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B는요 언제 먹는 거냐면은 이거는 아침이나 하루에 2번 먹으라고 하는 거는요 오전 아침하고 점심. 아침에 한 번 먹으라 그러면 오전. 비타민 B는 오전에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 12시 자기 직전에 비타민 B를 먹었다. 그러면 내 여기 세포들이 나 피로 회복이 돼. 나 활력이 생겨. 비타민 B 좋아. 내가 자야 되잖아요. 앉아. 아이고 나 피로 회복됐어. 알겠지? 그러니까 비타민 B를 만약에 같이 드시려고 할 때는 주로 이제 오전에 이렇게 드셔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맞으니까 콜라겐을 같이 먹었다면 콜라겐도 뭐 오전에 드시면 되죠. 근데 이제 밤 내가 늦게 오늘 하나 안 먹었어. 그리고 밤에 드실 때는 이제 요거를 잠깐 아니면 1시간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사실 비타민 B를 자기 전에 먹어도 잘 자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신경 쓰지 말고 나 비타민 B7번 먹었으니까 오늘 잠 못 잘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못 자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뜻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누군가 비타민 B 언제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냥 뭐 아무 때나 저녁에 먹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이건 무조건 오전이나 낮에 그냥 활성화시키는 우리 몸을 막 생체를 깨우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C랑 비오틴이 아까 이 콜라겐이 이렇게 합성되고 이러는 거에 부스터, 그죠?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니까 얘네 둘이가 진짜 네? 근데 콜라겐은 언제 먹어요? 그냥 내가 집에서 먹을 때도 있지만 그냥 갖고 오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먹어도 뭐 굳이 그죠? 근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복에 먹으셔서 흡수율을 좋게 만드시고요. 근데 내가 속이 쓰리는 사람이야. 위장이 너무 안 좋아. 이럴 때는 뭘 드시면 되겠죠.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끝내도 돼요. 여기 이거 몇 분 한 거죠? 벌써 43분이야. 이 뒤에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물. 그 다음에 여기서 16%가 단백질이래요. 근데 이 단백질 중에서 30%가요. 콜라겐으로 되어 있대요. 콜라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콜라겐은 이렇게 세 줄로 꼬여 있고요. 나선형 구조이고 이게 꾸깃꾸깃 꼬여 있고요. 이게 1ml에 1ml 안에 40kg, 이게 40kg을 지탱할 정도로 아주 단단한 게 이 콜라겐이래요.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조직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 조직을 탄력 있게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하게 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단단하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저분자로 짧게 나눠서 흡수가 잘 되게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고 흡수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허락한 것도 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는 곳이고요. 우리 몸에 어디에 그러면 콜라겐이 있냐면요. 피부에도 있어요. 피부. 아까 그 표피층 밑에 무슨 층이 있었죠? 진피층이 있었잖아요. 진피층에 90%가 콜라겐이래요. 와. 콜라겐이고 우리 잇몸이 아파. 그럼 치과를 가겠지만 보통 잇몸은 어디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우리 중에서 피부. 잇몸은 피부에 들어간대요. 잇몸의 60%가 콜라겐이래요. 여기 단단한 이 잇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발톱, 물고기 비늘에 아까
아까 왜 있었잖아요. 90%, 40에서 90%. 우리로 치면은 발톱, 손톱이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여기에도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가 우리 몸의 근육은요. 이 콜라겐은 근육량을 높여줘요. 근육을 만들어주는데 만약에요. 우리 몸에 근육이 부족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있어야 돼. 단백질이. 그래서 이제 내가 고기도 먹고 막 먹어요. 먹는데 내가 오늘 고기 왕창 먹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고기 안 먹었어요. 그냥 남았어. 그럼 우리 몸은 어떡하냐면요. 그날 필요한 단백질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왕창 먹잖아요. 그럼 그날 필요한 것만 딱 흡수를 해. 근데 이제 5일을 고기를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어서 단백질. 그러면 얘가요. 우리 주인이 나한테 왜 단백질을 안 주네? 이러면서 어디에서 빼가냐면요. 아 맞다. 근육에 저기가 콜라겐 단백질이 있었지 하면서 근육에 가가지고 얘를 다 뺏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어떻게 돼요? 헤벨라 영감사네. 예전에 우리 신랑이 그랬어요. 아가씨 때도 내 여기를 보면서 종아리를 보면서 영감 종아리가 이게 운동 안 하면 이게 근육이 없잖아요. 덜렁덜렁하는 거야. 그럼 그게 영감 저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시 근육에서 빼가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짠짠하게 키우면은 이게 부족한 게 이제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머리카락, 모발, 머리카락에 들어있고요. 머리카락에 들어있고 그 목은 있잖아요. 머리카락에 머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꼽으면 요게 있는 요 부분이요 진피층이에요. 진피층에 얘가 여기를 받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그러면 요 모근, 요 뿌리가 되는 요 모근을 재생하는 성분이 콜라겐이에요. 머리카락 끝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엘라스틴 샴푸를 예전에 썼었던 거예요. 그리고 뼈. 4번에 이제 우리 뼈의 27%가 콜라겐이래요. 그래서 여기 부족하잖아요. 그럼 막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거 이제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연골. 연골은 어디냐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사이, 물렁물렁 그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게 연골이잖아요. 제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턴마신이 있어요. 턴마신이 해모임이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높은 게 이 터마신이거든요. 해모임 다음에 터마신인데, 터마신 이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PC에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0%까지.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점 줄어서 보통 이렇게 돼요. 여기가 30%, 40%. 많이 보면 50%면 요만큼 이렇게 돼 있겠죠. 보통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공부하려는 사람은 요 30%인 거죠. 끝까지 보는 사람. 나머지들은 보다 다 나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제 유튜브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을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부분이 2개가 있었어요. 특이한 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되는데 가다가 뭐가 툭 튀어나와요. 이 부분이 뭐지? 그럼 클릭을 탁 해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몇 분 몇 초라는 게 딱 뜨면서 어떤 내용인가를 또 어떤 부분인가. 이게 뭐냐면 내가 2개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팔메토에 소팔메토도 저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소팔메토에 그 남성 그 생식 구조 생식 구조 얘기하면서 여기에 정자 만들어주고 정자가 여기자 보한 알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보한에서 정자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내려와서 전립선을 통해서 이제 여기 소변 보는 데잖아요. 일로 내려와서 그걸 뚫고 일로 정자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가 쏙 튀어나와. 그리고 또 어디가 또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터마신에서 이 연골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연골이 어딘지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구부리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되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요. 구부리면 이게 안 좋은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가 연골이잖아요. 뼈와 뼈 연골인데 우리가 서 있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탱을 받아. 그죠? 그러니까 덜 피곤해. 근데 내가 구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받다가 지탱을 하다가 구부리면 뼈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꾹 구부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작은 요 부분으로 내 몸무게를 딱 지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리거나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안 좋은 이유를 설명한 게 있어요. 요 부분에서 이렇게 또 턱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연골에도 연골에 53%가 들어있어요. 이 물렁뼈 안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이건이 혈관. 어머, 무슨 혈관, 이 혈관, 피가 흐르는 이 혈관에 무슨 콜라겐이 들어있어? 헉, 들어있죠. 우리 몸, 이 혈관도 이 피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짠짠해야 된단 말이에요. 혈관에 들어있어서 이 혈관에 탄력을 줘요. 이 혈관이요, 탄력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 여기에 이제 막 뭐가 꼈어. 오랫동안 살았더니 여기에 뭐가 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막 이게 더 끼어. 우리 이빨에도 뭐 끼면 또 끼고. 근데 이제 피가 나오다가 여기 좁으니까 압력이 막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C를요 많이 드시잖아요. 평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그 서울대 이광재 교수가 비타민 C 전도사잖아요. 그분이라든가 다른 분 얘기를 들으면 이게요, 비타민 C가 탄력을 주는 거예요. 이 콜라겐도 탄력을 주잖아요. 그럼 혈관이 아무리 이렇게 뭐가 많이 껴도요, 얘가 이렇게 피가 올 때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비타민 C 이런 것만 평생을 먹어도 혈관이 터져서 죽을 일이 없대요. 근데 이게 이제 늘어나면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여유 있게 벌어지어서 피가 잘 다니는데, 이게 혈관에 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늘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더 좁아져라 여기가 잉 하고 터지면서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탄력을 주니까 콜라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혈관 여기에 주 성분이 콜라겐이래요. 콜라겐이고 이제 인대도 뼈 이게 사이 뼈랑 뼈랑 연결하는 거기도 이제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이 부족하면은 여기가 이제 굳게 되죠. 딱딱하게 되고 굳게 되면서 여기가 동맥경화라든가 이제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죠. 혈압 같은 것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번이 어디냐면요,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콜라겐 설명할 때 그때 이렇게 이거 보여요? 네. D컵으로, F컵으로 할까요? F컵으로? F컵이 아니, 너무 잘 어울린다. 글쎄, 와. 너무 이렇게 쭉 쳐졌어요, 이거는. 끝에 검은 것까지. 저는요, 여기가 꺼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부분에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방, 여기 유선인데, 근데 여기 이렇게, 이런 게 뭐가 이렇게 선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푸퍼 인대예요. 우리 인대가 끊어졌다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인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인대가 이게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슴의 형태라든가 탄력을 해줘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탱하는 이 쿠퍼 인대가 이걸 딱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약해지면은 가슴이 쭉 처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이렇게 먹으면 가슴도 이렇게 처지는 게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셔야 되고요. 우리가 콜라겐이 어떨 때 제일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크게 하면은 원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왜냐면요, 20대가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1%씩 감소를 한대요. 20대가 제일 짠짠했다가
그래서 40대가 되면요, 이게 절반밖에 안 남는데요. 절반밖에. 그리고 갱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되면 진짜 거의 조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양이 적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피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가 이런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 이번에 스노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자외선 UVA 라는 게 있어요. UV 자외선 A, 자외선의 종류가 이제 A인데, 이게 이제 그 스노우 아직은 안 보셨죠? 제품도 안 나왔는데 제가 미리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멜라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이고, 멜라닌 색소가 이 말이 나오면서 자외선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멜라닌이 뭐냐면 이게 검정색, 흑발색을 나타내는 색소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햇빛을 막 내리쬐요. 햇빛을 막 내리쬐면요, 햇빛은 막 비타민 D도 만들어주고 살균 작용도 해주고 굉장히 좋죠. 우리가 당연히 햇빛이 정말 좋은 건데요. 너무 많이 내리쬐거나, 두 번째, 피부 상태가 안 좋아. 여기가 지금 내가 막 뭐 굉장히 약한 상태야. 그럴 때 얘를 너무 많이 쬐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얘가 표피만 이렇게 하잖아요. 까무잡잡하게 그 타기만 하잖아.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강렬하면요, 진피층까지 들어가요. 아까 표피 밑에 진피층이죠.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그 콜라겐들, 그 결합 조직들을 다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막 뚝뚝뚝뚝뚝 막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름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 피부에 DNA가 이게 유전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DNA를 손상시키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자외선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피부 진피층까지 타겟시켜서 주름을 만들고 우리 세포 DNA를 손상시킨다. 이게 이제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 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오존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엔 이 오존층이 프레온 가스 막 이런 거 막 치고 하면서 이제 이게 막 무너지고 하니까 이게 막 끝까지 지구까지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멜라닌 색소가 나오는데, 우리 피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가, 우리 뇌가 그래요. 지금 햇빛이 너무 많이 내리쬐고 있어. 멜라닌 색소야. 피부 그 표피 진피 사이의 기저층에 멜라닌 색소가 있대요. 멜라닌을 만드는 곳이야. 거기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쬐니까 지금 빨리 멜라닌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멜라닌 세포가 이제 명령을 이제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만드냐면요, 단백질로 만들어요. 단백질하고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가 있어요. 티로시나제라고. 스노우를 듣다 보면 티로시나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단백질하고 효소가 합쳐지면요, 이게 이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멜라닌이 그 만들면 그 밑에 있으면 되겠어요? 기저층에? 피부 위로 올라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를 막아라! 막 이 스노우에 보면 이게 여기서 만들어진 티로시나제 이 효소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도 억제시키고요. 또 위로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고, 또 이미 올라온 거를 없애고, 완전히 작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스노우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 멜라닌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피부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럼 바깥에 이렇게 돼갖고 온 이런 데로 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새카맣게 돼요. 왜 새카맣게 되는지 아세요? 왜 까맣게 되는지 아세요? 멜라닌이 이제 우리 들어와서 피부가 햇빛이 내리쬐면 왜 까맣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왜 까맣게 될까, 얘가? 다 아는 내용인데 뭔가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 그게 뭐냐면요, 햇빛이 내리쬐잖아요. 이거 자외선 UVAB를요, 얘가 지가 흡수를 해, 지 몸으로. 지가 지 몸으로 받아.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받아갖고 자기 몸이 대신에 더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카매지면서 얘를 막아놓으면 어때요? 자외선이 더 깊게 여기 진피층까지 내려가는 거를 못 들어가게 얘가 지가 살신성인으로 지가 막고 있는 거죠. 지가 대신 받고 더 밑으로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착한 아이가 멜라닌이에요.
일단 착하잖아요. 지금 맞는 거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멜라닌 색소가 많고 새카맣거나 이러면 난 너무 까매. 그리고 또 잘 또 타. 멜라닌 싫잖아요. 왜 나만 왜 새카매. 멜라닌이 싫은데 그래서 이 수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내놓는 게 미백 화장품이에요. 우리 스노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백 화장품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효소 만드는 것부터 없애라. 막아라. 두 번째는 만들어진 것이 이 피부 위로 올라가는 거, 전이 이동하는 거 막아라. 세 번째는 이미 생성이 됐어. 어쩔 거야. 이미 생성이 됐어. 그거를 엷게 하라. 엷게 하라. 이 세 가지가 미백 화장품의 기초가 되는 그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멜라닌, 이제 아까 뭔 얘기하다 이렇게 멜라닌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요 콜라겐이 파괴가 된다는 소리예요. 너무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갈 때 아까 진피층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콜라겐이었잖아요. 콜라겐이 파괴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잘 발라줘야 돼요. 선크림을 이렇게 딱 반사를 시키잖아. 선크림. 그래서 점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맨날 밤 매고 농사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름도 깊고 얼굴도 시커멓고 주름이 정말 많았어요. 막 여기 사마리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4명인데 그랬죠. 우리도 저렇게 되면 큰일이다. 우리도 여기 막 생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엄마 닮았다 큰일이다 그러고 막 하는데 이게요, 우리는 햇빛을 덜 보잖아요. 우리 엄마는 맨날 밭에서 햇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더 많이 올라오고 더 많이 주름 주고 더 많이 시커멓고. 근데 우리는 햇빛을 안 보잖아요. 선크림 바르고 맨날 바르니까 지금 언니가 60 몇 살인데 60 몇 살이 우리 엄마는 벌써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들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햇빛을 막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햇빛. 그리고 근데 이제 주사 같은 거, 이 콜라겐 먹느니 내가 필러 한 대 맞아. 보톡스 한 대 맞으면 되지.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일단 그거를 맞고 나면요, 그나마 이제 뭐 흡수되고 다 되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니까 어쨌든 어쨌든 그건 주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먹어주면은 필요한 곳에 곳곳에. 주사를 보톡스 맞으면 사실 여기만 해당이 되잖아, 여기만. 근데 이거는 먹으면 어떻게 해당이 돼요? 전신 5장 6부를 다 콜라겐을 다 이렇게 우리를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저는 콜라겐 하고 나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막 30분에 끝내면 다른 걸 뭘 하지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스노우 듣다 보면은, 이거 효소, 티로그스 이 얘기가 나오면, 쏙! 하고 이제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석부를 남돌랐네요. 박준아 학생, 김명월 학생, 송빈양 학생, 이경자 반장, 전분자 오늘 2번. 이동국장님 같은 우회라는 미술부장.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